애프터쇼가 더 성장세가 괜찮다고 한 거예요? 일본어로 써서 번역 안 돌려봤는데 그래프 보면 애프터쇼는 그냥 안정적인 느낌이던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분석해 놓은 건데 저는 그냥 제가 인지했던 거는 일단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처음에 했던 거 보면 한 50분대? 60분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2-3시간 하거든요. 진짜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재밌었고 애프터쇼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마 중간에 생겼을 것 같긴 한데 애프터쇼도 재밌어요. 애프터쇼는 진짜 잡담? 앞에도 잡담. 앞에도 잡담, 뒤에도 잡담. 근데 이제 앞에서는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죠. 진지한 잡담. 네.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깃허브 계셨던 분이 깃허브 문화라든지 리모트 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은 일본 쪽 지사에서 지사는 아니고 아무튼 일본 쪽에서 리모트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문화 같은 것도 막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도커도 거기서 처음 들었었고 그분도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거 관심 있게 보시던 분인데 도커 나오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걸 애프터쇼에서 했다고요? 애프터쇼는 아니고 메인에서. 메인은 좀 진지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잡담이지만 네 애프터쇼는 진짜 잡담이고 막 게임 같은 거 재밌게 하고 있냐. 게임 얘기도 뭐 본편에서 하기도 하는데 너무 길어서 나눈 거지. 4시간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럴 수 있어요. 제일 긴 편이 3시간 정도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듣나요? 3시간. 오 들어요. 거기 라이브도 하거든요. 그럼 라이브 하면은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멘션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럼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라이브 방송처럼 하는 건 아니고 잡담 하는데 가끔씩 이제 보면서 요런 거 얘기하는데 맞냐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막 유튜브 방송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라이브 하고 라이브는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개발 중에는 걔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애들도 외국에 영어권에도 있긴 한데 리빌드처럼은 안 되거든요. 잘. 맞아. 좀 하다 없어지는 게 많고. 영어권에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너무 전문적이야. 그것도 있고 뭐 소식 전하고 끝나거나 유명한 사람 한 명 와서 하거나 네. 자주 못 하거나. 그런데 리빌드가 약간 잡담하면서 해서 그런지 맞아. 오래 갔어요. 네. 지금 벌써 3년이 아니지 5년 된 것 같아요. 인기 많아요. 일본에서 진짜 인기 많아요. 일본 사람들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프로그래머들 거의 다 들을 것 같은데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의 일본에서도 요새 팟캐스트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팟캐스트 비슷한 컨셉으로 리빌드가 제일 먼저 잘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그분이 너무 유명하세요. 그 미야가시라는 분이 펄계에서 거의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약간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의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많아. 리모트로 방송하시. 그분이 미국에 자주 있을걸요? 미야가시가. 네.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 플래거라는 게 있었거든요. 플래거 들어봤어요? 플래거가 사실 뭐 일본에서만 유행했던 거긴 해요 거의. 근데 그 플래거가 미야가시가 만들었던 RSS 판서 같은 거거든요. 근데 RSS 한참 유행했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그때 만들었던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사이트를 파싱한 다음에 그 파싱을 어떤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대로 다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RSS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자동은 아니고 태그 지정은 안 해도? 태그 지정 같은 거 하겠죠? 약간 일본에 안테나라는 게 서비스가 있었는데 안테나가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RSS는 아니고 걔는 특정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 그걸 체크하다가 업데이트 된 거를 그 페이지를 뭐 알려주나? 뭐 그런 식으로 한 사이트였어요. 근데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RSS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걸로 뭐 다른 액정을 넣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게 뭐 구글에서 피자를 검색하면은 얘가 구글 검색 목록 RSS를 체크하고 있다가 그걸 보고서 피자라는 검색이 됐으면 바로 피자를 주문하는 API를 찌르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재미 요소로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플래거가 그걸로 엄청 유명했었어요. 뭔가 RSS 미래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게 펄로 만들어져 있는데 펄의 C판이라고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패키지가 많은데 펄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거의 플래거가 거기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쓰는 거 아니냐고.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치가 진짜 안 돼요. 제가 10년 전에 그걸 설치해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삽질을 많이 했는데 설치가 진짜 안 되고 저장도 진짜 힘들고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플래거의 선순환 구조가 뭐냐면은 플래거를 설치하고 싶어져요. 보면은. 그리고 설치를 해보려고 막 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잘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럼 너무 기쁘니까 그걸 블로그에 쓰고 싶어져. 그렇게 선순환이 된다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아는 건 뭐 그 정도긴 한데, 펄 쪽에서는 막 시펜 같은데 패키지 진짜 많이 올리셨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 잘 됐었고. 그래서 약간 펄 해커로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인맥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게 막 소레 플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레 플레거 대 데키로에라고 해가지고, 거의 어떤 얘기를 하면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거 플래그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거의 유행어였어요. 프로그래머들한테. 그런 식으로 막 썼죠. 지금도 검색하면 몇 개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별로 발전은 없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런 것들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죠. 제가 막 블로그에 글도 썼거든요. 그거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일본인 블로거가 이거 한국어로 된 글도 있다고. 못 읽겠지만 한국어로 된 글도 있었다고. 지금 그 블로그 없는 거 아니야? 없죠. 블로그의 문제.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쓴 글이 없어져. 이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10년 동안 블로그 없다니까요. 저 있긴 있어요. 아, 10년? 중간에 끊었다. 제 2006년에 블로그 만들었던 거에 근데 한 3번 이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걸로 못 해먹겠어. 이전도 짜증나서 이제 못 하겠어. 맞아요. 2006년인가 글 쓴 게 처음부터 cp.com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중간에 이전했다가 레일즈로 그냥 마이그레이션 했다가 워드프레스로 했다가 또 레일즈로 했다가 했는데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못 하겠던 거예요. 이걸 워드프레스 옮기려면 옮길 수 있는데 URL도 짜증나고 URL도 옛날에 www 안 붙여놓고 그리고 그 블로그 그냥 그 상태로 놔둬요. 그냥 허로쿠에 그 상태로 놔두고 그냥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텍스트 번들에 그게 좋은 게 물론 글 쓰는 게 이제 DB가 있으면 좋지만 블로그 글을 계속 써보고 블로그도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얘는 발전이 없어요. 블로그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맞아요. 텍스트 번들에 그게 다 있어요. 그 요소가. 그걸 이제 막 파일에서 읽을 수는 있지만 그걸 그냥 캐시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사실 굳이 텍스트본들이 다른 진짜 재료가 좋은 필요 게 없어요. 텍스트본들이 진짜 좋은 게 마크다운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 포맷 다 지원하잖아요. HTML로 찍어버려도 되고 아니면 진짜 다른 포맷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크다운으로 가려고 진짜 많이 했죠. 프로그래머들이. 그러다 더 망했어. 깃헙 때문에 더 망한 것 같아요. 깃헙 하다가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블로그 봐봐요. jQuery랑 그런 거 엄청 설정해. 맞아. 한 몇 달 써. 아니 그리고 처음에 지킬 글을 꼭 써. 지킬로 블로그 만들기 맞아. 글을 꼭 써. 딱 하고 좀 하다가 나중에 귀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빌드하는 것도 까먹고 빌드 안 돼. 빌드 안 되고 막 깃허브이 막 지킬 버전 업그레이드 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미지 올리는 게 점점 짜증나요. 맞아요. 하다 보면 이미지 올리는 거 내가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야 되나 싶어요. 이미지 막 다른 폴에서 막 경로해서 지정하고. 되지 않나요? 그 저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IMGUR 있잖아요. 이머그? 어딘지 알죠? 이미지 네. 그 태그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 말하는 거죠? 인코딩해서. 아니 그거 말고. IMGR? 네. IMGUR인가? 저 따로 URL 업로드해서 옛날 트위터처럼. 그거 따가지고 다시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올려도 되니까 그런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그런 사이트가 망한다니까 몇 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래서 블로그 제가 만들던 중간 버전 중에 하나는 플리커에 업로드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플리커는 딱 그 지원해주니까 플리커로 쓰면 완벽하네 그랬거든요. 플리커 망했잖아요. 이제 플리커 막 인수되고 플리커 이미지 다운받는 것도 귀찮고 그걸 또 이미지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생각되는 게 결국 블로그가 일반 웹 서비스랑 다르게 완전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글 하나에 필요한 건 그 안에 다 있어야지 나중에 이전하기도 편하고 외부 하면 이 서비스 망하잖아요? 난 블로그 기능 고치는 게 아닌데 이 서비스 망해서 또 고쳐야 돼. 심지어 텍스트가 아니라 마크다운 편집기 중에 보면은 이미지를 지원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미지 지원 안 하고서 이미지는 웹에 있어야만 보입니다. 막 이런 거 위에 올려놔야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가 안 보이면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
마크다운으로 글 쓸 때 이미지가 안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맥스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이맥스로 글 쓰는 걸 포기한 이유가 그거긴 해요. 이맥스로는 글을 안 써요. 이맥스 별로. 이맥스는 이미지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되냐면은 이름 까먹었다. 오르그 모드, ORG 모드가 있거든요. 그 이맥스에서 만들어진 마크다운 같은 거에 엄청난 확장 버전이에요. 플레인 텍스트인데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 거기서 할 때는 이미지 나오게 할 수 있긴 해요. 파일로 하면. 근데 그것도 파일 기반이라서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율리시스가 처음에 이미지 첨부하면 IMG라고 조그맣게 나왔어요. 회색으로. 그래가지고 율리시스 처음에 좋다 그래서 율리시스 쓰는데 못 써먹겠는 거예요. IMG라고 나와요 계속. 더 이상해. 마크다운 더 이상해. 해주고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오랜만에 그래도 너무 쓰기 힘드니까 율리시스 써야지 했는데 딱 그때 사진이 표시되는 게 들어가갖고 제가 그게 1년 전인가 결제했었거든요. 베어 나오고 나서잖아요. 네. 베어가 하는 거 따라서 맞아요. 교육에 갔어. 원래 걔네가 그걸 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글을 쓰는 경험을 방해하고 싶지 맞아요. 않은 거야. 사진을 보지 마라. 네. 텍스트만 봐라 이거였어. 글을 쓰는 경험만 살려주겠다. 근데 이미지가 진짜 까다롭거든요. 배워도 그거 잘 못하는데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면은 그것 때문에 글 위아래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측정해서 막 하는 게 안 될 거예요. 잘 아니면 막 메타데이터 엄청 지정해가지고 막 픽셀 단위 맞춰줘야 되고. 지금도 율리시스는 이미지 들어가는데 흑백으로 들어갈걸요? 흑백으로 보게 할 수 있어요. 커서 되면 다시 칼라 그런가? 보이고 네. 그 율리시스는 기본이 흑백일 이미지가 거예요. 진짜 엄지 손톱만하게 나와요. 작아요. 크게 안 나와요. 배어는 크게 나와가지고 막 텍스트가 너무 안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율리시스는 진짜 작게 나와요. 보일 때만. 나갈 때는 결국 똑같더라도. 율리시스는 진짜 철학이 너무 센 것 같아. 글쓰기 경험을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철학이 너무 세서 근데 그래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율리시스 보고 배어 만들어지고 다시 또 율리시스 발전하고. 율리시스 발전한 거 맞아요? 근데 소설이나 이런 거 쓴 사람 율리시스 좋아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거의 글을 구성할 수 있는 에디터가 율리시스랑 스크리브너밖에 없어요. 그쵸. 구성할 수 있는. 단락이라고 해야 되나? 글 단위로 나눠서 쓴 다음에 합쳐서 보거나 잘라서 보거나 그런 게 되는 게 진짜 그거밖에 없거든요. 스크리브너 진짜 좋아요. 책을 쓰면은 스크리브너로 쓰면 진짜 좋아요. 좋은지 모르겠어. 좋은데? 책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스크리브너 몇 번 써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책이 아니라서 그런지 문서를 쓸 용도로 제가 쓰다 보니까 애매해요, 근데. 그걸로 블로그 글 쓰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프로젝트 다니니까 이 프로젝트를 놔두기도 애매하고, 그냥 한 번 다 쓰기도 애매하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책 쓸 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워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워드는 그 차례가 있어도 문서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서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스크리너는 진짜 글을 나눠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Alt-F 파일들을 모아놓고 옆에 트리 달아준 거예요. 예전에 쓰는 거 봤네. 네, 완전히 그냥 하나하나 다 발상의 전환인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프로그래머도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그거 만든 사람은. 아, 근데 그게 너무 만들고 싶어가지고 프로그램 배워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회사까지 된 건데. 재밌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율리시스. 맷 톰슨인가? 외국에 유명한 애 있거든요. 루비에서도 잼 뭐 유명한 거 걔가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애플 쪽 생태계 와서는 알라모 파이어나 뭐 AF 네트워킹이라고 그냥 아이폰의 필수적인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를 그 사람이 또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또 애플 가가지고는 또 애플 스위프트 패키니웨이를 만들었어요. 번들러 같은 거.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글만 쓴다고 해갖고 막 소설 쓰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소설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아이패드로만 쓰거든요, 글을. 글을 아이패드로만 쓰고. 그게 더 집중이 잘 된대요. 맞아요. 글 쓸 때 아이패드로만. 근데 그 사람이 글 쓸 때 보니까 율리시스 쓰더라고요. 약간 소설이다 보니까 스크라이브는 진짜 옛날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딱딱 잘라야 될 것 같거든요. 단락을 이렇게 구분을 딱딱 단락 나눠야 되고 율리시스는 그런 면에서 좋긴 한데 원래 제 꿈이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제 뭔가 꿈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뭐였냐면 갑자기 꿈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거 아이패드를 사서 키보드를 연결해 놓고서 그걸로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글을 쓰는 거죠.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왜요? 일단 뭐 IT 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니까
내 아이디어만으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미지도 첨부하고 단락도 구성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이패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어 지금은. 소설을 쓰면 되잖아요. 소설을 쓰면 되겠죠? 되게 좀 힘들더라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인가? 그거 쓰신 분은 응. 이맥스보다 더 오래된 이상한 에디터로 편집한다고 하던데. 아, 그 CLI 환경에서 그것만 쓴다고 자기는. CLI 환경에 쓴다고요? CLI 환경이었던 것 같아. 옛날 완전 40년 넘은 에디터? 워드 프로세서?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 쓰신다고 막 했었던 기사도 봤던 것 같아. 찾아봐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다들 글 쓰는 앱에 대한 그런 뭐랄까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다 뭔가 약간씩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 좋겠다. 내가 막 헷갈리는 것 같아. 매톰 쓰니까 그 사람. 아, 이 사람 트위터에 유명한데 링크 찾아줘요, 링크. 네. 이 사람이 좀 막 두 사람이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애플 나오면서 네. 교육 플랫폼 같은 거 뭐 만들었다고. 맷 갯말이네. 진짜 헷갈렸다. 다른 사람이랑 막 헷갈렸네. 이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 개발자는 이 사람 개발자인가? 이제 나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제가 말했던 그 소설 쓰는 사람 맷 갯메리엘 네. 책 2권 썼어. 돌지 잘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네? 잘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책이요? 네. 이 사람도 약간 그거예요. 책 자체가 잘 된 것 같진 않은데 네. 책 쓰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썼어. 율리시스로 책 쓰고 뭐 이런 이야기 자기 블로그에 자기 아이패드로만 글 쓰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같이 세 분이서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처음에 원래 전 팟캐스트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 그 리빌드 듣기 전부터 외국의 팟캐스트도 많이 유행이었고 그냥 개발 이야기 하는 거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니까 네이버 다니고 이럴 때 보면 밖에 활동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이 마이크 산 게 지금 7년 전이에요. 이 마이크 팟캐스트용으로 유명했거든요. 마이크 7년 전에 사고 계속 그냥 생각만 하다가 왜냐면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주제도 없고 그때 이제 낙교님은 저희 회사 들어오고 있다가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팟캐스트 했지? 하자고 말만 했어. 맞아. 예전에 승우님 왔을 때 승우님이랑 있을 때도 승우님이랑 그냥 팟캐스트 하고 싶다고 제가 막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개발 유튜브도 하고 싶고 근데 그냥 낙교님이랑 우선 하고 근데 또 승호님 그러니까 너굴님도 은근 컨텐츠 쪽 관심 많이 해서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비슷해요. 성향이 원래 편집자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컨텐츠. 그래서 너굴님이랑 셋이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어보셔서 기억이 안 나. 뭔가 시작한 어떻게 시작했어요? 오늘 한번 녹음해볼까요? 라고 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약간 이게 트리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회사 채용 이야기 하면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만 하다가도 사실 뭔가 계기가 없으면 잘 안 되는데 회사 채용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거 겸사겸사 하다가 평소 생각하던 팟캐스트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다가 이래서 그런 게 좀 애매한 그 성공 스토리나 시작 스토리에 뭔가 왜곡이 많이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야. 하고 나면 기억은 잘 안 나고 근데 그거를 약간 포장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믿게 되고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근데 그에 반해서 회사 홍보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회사 홍보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트리거는 그냥 그런- 됐지만 네. 트리거는 됐지만 팟캐스트는 그냥 원래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거죠. 어차피 회사 홍보 한다고 해도 막 계속 말하면 더 안 좋아요.
하긴 그것도 그러네요. 그 회사 홍보를 할 사람도 딱히 없는데. 그냥 그거는 딱히 목적이 없긴 해요. 그냥 그게 왜냐면은 회사에서 하는 얘기들이 일단은 뭐 제일 와닿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회사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그리고 당근마켓 언급도 거의 안 하잖아요. 네. 회사 얘기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우리 일 이야기 하는 거죠. 장애나고. 제일 잘 아니까 그나마. 다른 회사 다닐 때는 내 생활 대부분 회사에서 하고 이러는데 이야기거리가 나오면 회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적어요. 회사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 개발 팟캐스트를 하고 싶고 유튜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거 빼고 보면은 막.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럼 부담 없이 하는 정도. 부담 없이 얘기해 주세요. 디노. 언제 23회차인가요 우리? 예약돼 있잖아. 23회차 아, 게스트로. 근데 요새 계속 안 봐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네요. 23회차에 예약해놨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직접 3회차 너무 먼데? 직접 선택하신 한 거니까. 6개월이 6월이나 되나? 아 그래요? 그래서 벌써 10회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8회. 8회고 외고 올 연말에 10회네요. 뭐 크리스마스랑 안 쉬고 계속하면. 금방 되겠네. 4월 안에 되겠네. 그때까지 뭔가 한 업적 하나 이루시고. 아 망했다. PR을 안 한 지 원. 요새 왜요? 어려워요? 못 따라가겠어요. 더 이상. 빨라지고 계속 있어요? 수정하는 것들이 다 뭐 새로운 API 추가 이런 게 아니라 러스트 쪽 이제 뭔가 다 코드 다 뜯어 고치는 것 같고 새로운 뭔가를 그냥 계속 뜯어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드 쪽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랑 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러스트를 모르니까 영어도 안 되고 또 그 낄 수도 없고 러스트부터 공부하셔야겠네. 그렇게. 책도 사긴 했는데 러스트 공부해보고 싶긴 한데. 러스트가 진짜 무슨 매력이 있는지 저도 궁금할 정도긴 해요. 막 파이어크래커나 인프라 툴들이 점점 도커는 어쩌다 보니까 고로 가긴 했는데 요즘 같았으면 도커도 그걸로 쓴 거 아니야? 뭐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다 러스트. 그 엠보이가 11%로 돼 있고 그러니까 아니 원래 데노도 고로 했다가 다시 뒤집어 엎은 거예요. 러스트. 걔가 고로 돼 있는 게 뭐지? 라이언이 고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API 보면은 고 되게 많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고를 되게 좋아해서 아 노드 API야? 아니 그 데노 API를 보면은 타입스크립트 API야? 예. 근데 왜 그러지? 그냥 고 쓰면 되잖아. 고 안 쓴 그러게요. 그냥 러스트 난 그 얘기 했었는데 그냥 러스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걔 라이언이 자바스크립트를 되게 너무 좋아한다고. 자기는 너무 좋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싶은데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더 뭐 속도 향상 뭐 이런 거 타입 체크 미리 해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죠. 타입 체크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루비도 할 수도 있다고 막 말했는데 계속 떡밥으로 안 할 거면. 루비는 아직 그런 게 없나요? 타입 체크 뭐 이런 게? 네, 없는데 파이썬은 3.4 파이썬 3부터 뭐 들어갔던 거 같아요. 타입 체크 들어간 거 타입 체크. 타입 힌트. 근데 타입 힌트 힌트가 같은 아닌가? 거를 루비도 약간 계속 그래가지고 하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루비 카이기 때도 들어보면 약간 그 언어 만드는 컴파일러 입장에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언어 자체. 그래서 루비 카이기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루비가 언어 최신을 따라가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 동시성 문제 이런 것도 보면 마츠가 나와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고 모델도 보고 있고 다른 모델들도 보고 있다. 그런 것 좀. 근데 이제 엄청 천천히 되긴 하겠지만 마츠는 그거 루비 1.8에서 1.9 올라갔을 때 전환 안 된 게 계속 생각이 나서 호환성을 무조건 지키면서 가는 걸 최우선으로. 맞아요. 파이썬이 한번 보여줘가지고 파이썬 그냥 딴 언어가 지금 2개 존재하는 평생. 우리도 오늘 머신러닝 저거 장비했는데 파이썬 아마 3이랑 2 동시에 깔려있나? 그럴걸요? 러스트는 진짜 좋은가?
근데 고도 모르는. 저는 사실 고나 러스트나 다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는 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고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웹 프로그래밍 잘 안 하잖아요. 하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매력을 느끼려면 사실 요새 좀 컨테이너 같은 거 보면서 차라리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하면 좀 관심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 정도로 신뢰성 높은 프로그램을 주로 짜진 않으니까 웹에서 하나 장애 하나 일어나도 엄청 민감하진 않잖아요. 웹은 언어 속도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러스트는 람다에 띄울 수 있어요? 이제? 띄울 수 있어요. 네. 러스트가 루비보다 먼저 지원했던 아니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번에 여기는 같이 한 건가요? 공식이고 이번에는 네. 이제 할 수도 걔는 커스텀 있으니까 엔지니어로 아, 누가 만들어야죠. 할 수도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러스트 같이 나왔어요. 러스트랑 시베블이랑 그 AWS 랩스에서 커스텀 레이어 공개를 했어요. 아예.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공개를 한 거고. 네네. 러스트 같은 거 공부할 땐 람다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직접 만들면서 러스트. 빌드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람다에서. 내가 빌드하는 법 몰라도 그러네. 실행은 되는 거잖아 람다에서. 근데 러스트도 카고 그게 그런 게 뭐라고 해야 되나? 패키지 설치하고 빌드하는 그게 카고라는 게 있어서 빌드도 그냥 쉽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 뭔가 설정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걸로 프로젝트 시작하고 글도 써야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되는 거죠. 아 람다 그거는 딱 봐도 글감이었는데 시간을 못 내서 못 쓰고 있어요. 람다 그 커스텀 런타임이 되면서 딱 봐도 언어번열로 처음에 내가 시도하면 네. 이거 무조건 블로그 상위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선점당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어드벤트 캘린더 하고 있잖아요. 그 어드벤트 캘린더 주제가 커스텀 런타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개 언어 다 지금 줄줄이 서 있어요.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거. 어떤 사람 어제 보니까 비주얼 베이직인가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단넷도 넣고 뭐 스킴도 있고 네. 다 있던데 웬간한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자기가 쓰지도 않는 언어도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 것들. 맞아요. 아 진짜 괜찮은 주제였는데 글을 네. 못 써. 글 써요. 지금 빨리 와서 포티포비치 같이 하자니까요. 텍스트 번들로 쓰면은 그냥 배워서 쓰시고 이미지도 거기 넣으시고 네. 그 텍스트 번들 저한테 주시면 퍼블리싱 해드릴 수 있어요. 한 캔나 써도 해줘요? 막 10줄 써도 해줘요? 그 편집 좀 잘 뭐라 하지? 써주시면. 그런 거 있잖아. 와 아까 나한테 얘기했던 거랑 되게 다르네. 나한테는 다 되는데. 검열한다듯이 얘기하더니 검열하는 거 같아. 아니 검열까지는 아니고 좀 기본적인 포맷. 근데 짧은 거 상관없어요. 지금 뉴스 같은 경우 되게 짧게 쓰려고 하거든요. 1000자 미만으로. 천장이 우리 열줄 좀 전에 열줄 얘기했는데 이거 기준이 너무 높아 여기. 약간 편집자고 원래 그거 있잖아요. 뉴스 언론사의 편집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알려줘야죠 편집. 근데 가이드라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야지 구글에 좀 올라가요. 글을 길게 써야 된다고요? 길게 쓴다기보다 한 적정한 수준을 맞춰야지 좀 올라가긴 해요. 어려워. 그래서 진짜 높은 키워드는 한 2, 3만 자 써야 되는 것 같고 그 정도 써야지 좀 위에 올려볼 수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파이썬이나 루비 이런 거는 키워드 자체가 안 올라가거든요 진짜 너무 범용적인 그 단어라서 그런 건 좀 길게 잘 써야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야 희망이 좀 보이고 그냥 아직 사람들이 많이 얘기 안 한 것들은 쭉쭉 올라가긴 해요 짧게 써도. 어려워.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맞춤법 검사도 하고 올려야 돼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대충 논제 중으로 합니다. 그거는 너 올리면 그런 건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그런 건 직접 미리 하시고서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지금 그냥 저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어드민에다가 텍스트 번들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들어가게 하려고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거죠. 만들어주세요. 웹앱으로 네, 열심히. 리액트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건 드래그앤드롭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받으면은 지금 람다가 있어요. 람다가 텍스트 번들을 받아서 이미지를 다 S3에 올리고 클라우드 프론 처리하고 그런 작업 해준 다음에 다시 이미지 주소 따가지고 바꿔주거든요. 바꿔치기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거 텍스트를 올리는 거죠. 뭐 HTML 변환도 하고.
그거 직접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 만들어서 변환해서 퍼블리싱 되는 거야? 네, 실시간으로 한 다음에 캐싱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어차피 이미지를 한번 변환해야 되잖아요. 변환도 해요. 변환도 크기별로 하고서 그거를 S3에 집어넣고서 그 조도 다시 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바꿔치기 하니까 하나는. 네, 그 작업을 해야 돼서 그런 게 람다로 하나 돌고 있어요. 텍스트번들 집어넣으면 걔가 받아서 정확히는 S3에다가 그 텍스트번들 패키징 된 걸 올리면 44비트 포맷으로 올리면은 그걸 이제 걔가 보고서 트리거링 해서 저 44비트는 거죠. 포맷도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텍스트번들 다운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HTML로 하는 건데 포맷 추가 포맷 없어요. 그 위에 뜨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뜨는 거. 그것도 그냥 SUP 쓰는 거예요. 슈퍼스크립트. 가이드라인을 줘야죠. 네, 그거는 천천히 만들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폰들부터 만들어. 여기에 광고 들어가 있어요. 44비트. 맞아. STD 아웃 광고하고 있어요. 이미지 있다가 없어졌나요? 이미지 있는데? 그건 본문 아니에요? 광고 어디? 거기 말고 메인 페이지에 있어요. 아, 광고 달라요, 타입이. 그렇네. 광고 타입까지 만들어서 손에 관심 없다고 블로그를 보냈는데 SEO랑 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관심 없군요, 저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별로 홍보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사실. 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아무리 받아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깔끔한 게. 모바일에서 괜찮죠, 모바일에서. 모바일도 괜찮고 PC도 괜찮아요. 읽기 편해요. 뭔가 이유를 모르겠어. 저 이런 거 약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행간이나 뭔가 은근 잘 해놨어요. 폰트체가 특이해서? 그리고 저 이거 좋아. 파이썬하고 오른쪽 위에 써줘. 전 항상 이거 쓸 때마다 한글로 쓸지 영어로 쓸지 몰라서 그냥 다 영어로 써버리거든요. 이게 약간 책 중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몇 군데 있어서 출판사들이. 다 영어로 쓰다 보면 나중에 이상해져요. 맞아요. 썼는데 영어밖에 없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중국도 엄청 자기네 언어로 많이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고유명사 오면 포기하더라고요. 중국 블로그도 가끔씩 보는데 읽지 못하고 검색에 걸리면 보는데 걔네들도 다 영어로 써요, 이런 것들. 그래서 걔네도 포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쓸 때마다 계속 오른쪽 위에 첨자를 넣어줘야 돼요? 글 쓸 때마다? 거의 그렇죠. 네. 다 직접 한 거고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거의 안 해요. 첫 번째만 보통 하고 글 하나에서는 자주 하진 않아요. 그냥 중요한 부분에서만 몇 개 관습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제가 쓰는 관습이라서 뭐 혼자 쓰는 거고.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런 기능을. 항상 자기 중심이. 같이 하시면 공유해드려야죠. 지금 초대해드릴까요? 여기 44비트 노션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 그 노션 또 결제했어요? 그거는 제 개인 노션을 결제한 아. 거라서 공유 페이지로 이제 STD 아웃처럼 좀 같은 식으로 쓰고 있어요. 저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거 팀별로 다 만들기 너무 아깝잖아요. 개인 거에서 쓰고. 이거 링크는 이색 이거 뭐야?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링크는 근데 왜 얘는 보라색이에요? 들어갔던 거. 클릭한 거. 아 이미. 네. 관습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 색깔 지금 오픈 컬러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오픈 컬러라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만든 게 있어요. CSS로 컬러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컬러 단계별로 해서 중요한 컬러들 팔레트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 주로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색깔 찾기 힘드니까. 예, 그거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바꾸고 싶긴 한데 일단은 그게 괜찮아서 그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깔끔해. 내가 만들기 너무 힘들어. 구독하면 이메일도 가요? 가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이메일 보낸 적은 없어. 뭐예요? 근데 구독자가 벌써 RSS보다 많던데? 몇 명인데요? 한 40명 오시면 되는 것 같던데. 속이는 거예요 지금? 받아놓고 메일도 안 보내주고. 뭐? 그게 약간 원래는 원래는 글을 많이 쓰면 일주일 단위로 요약해서 보내거나 하려고 했는데 글도 거의 안 썼었고 한동안. 네. 그리고 한 개씩 보내기 되게 애매한 거예요. 한 개 썼다고 보내고 한 개 썼다고 보내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주고 싶은데 일주일에 하나에는 글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받고만 있고 나중에 좀 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정리해서 는 줘야죠. 뭐 2주에 한 번씩 보내거나. 그런 얘기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거는 그럼 뭘로 만들었어요? 그 메일침프. 아, 메일침프 쓰고 있어요.
조만간 쓰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사이트 자체가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왜요? 그냥 글 많이 썼잖아요. 시스템은 그렇게 안정화돼 있잖아요. 내부에서. 거기다 CLI로 제가 직접 하고 있어서 어드민도 없고. 그리고 비밀 페이지도 있어요. 네? 비밀 페이지도 비밀 페이지. 그러니까 아직 공개 안 된 글을 볼 수 있는 비밀 페이지도 다 아. 공개돼 있어요. 주소를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긴 한데. 주소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죠. A부터 B까지 그거 브루스 포스 공격합니다. 요즘에 좀 이거 이상한 게 이거 도메인에 KO 붙였어요. 끝에 이거는 URL에 다 번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몸 미래를 내다보고 있네. EN이랑 JP 같은 거 추가하기 위해서. 괜찮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사이즈가 안 나. 그쵸. 진짜 좋은 블로그는, 글이면 이제 번역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내가 쓰면 일본어로 번역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약간 사이즈가 달라지죠. 돈 벌 생각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SEO에 안 좋지 않아요? 분산되는 게? URL로? URL은 하나고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변환돼야지 SEO 관점이 좀 유리하잖아. 다른 콘텐츠라서 그렇게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직 고민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정답이라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그냥 나오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콘텐츠가 아니지 않아요? 다른 한 콘텐츠에 언어만 다른 바뀌는 언어인가? 네. 네. 컨텐츠는 같고 언어만 다른데 틀렸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그 KO나 EN이 네. 뒤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하죠. 왜냐면 SEO, 구글이나 SEO 모르겠는데 앞 단계까지는 같은 걸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카테고리만 해도. 이제 이거 했던 거는 뭐 아마존 같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존 다국 맞아요. 방어 지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존은 좀 허접. 따라한 거긴 해요. 아마존은 영어로 들어가도 내가 한국어로 되면 리다이렉트 맞아요. 시켜버리잖아요. 계속. 그런 건 좀 싫어. 그래서 아마존도 검색하다 보면 좀 이상해. 이제 좀 블로그 그 관습 따른 거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그 URL 따로 있는 건 좋네.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KO밖에 없어서 지금은. 근데 이미 그렇게 인덱싱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 URL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URL 정책을 처음에 잘못 정하면 계속 그게 이상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뭐 고민해봐서. KO 붙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높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그렇진 않아요. 네, 상관없잖아요. 한국어 검색 결과만 보이고 이럴 때 유리하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URL에 붙은 건 괜찮은데 앞에 분야 뒤에 분야 차일 것 같긴 해.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약간 좀 SEO 관점에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럼 구글의 입장은 구글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거긴 했어요.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웬간한 거는 그냥 고민하고 있으면 그건 구글이 다 알아서 합니다. 맞아. 잘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콘텐츠별로. 근데 약간 띄어쓰기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네요. 그거는 그 지금 화면이 작아서 화면 작을 때는 그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스티스로 돼 있어요. 저스티파이로. 저스티파이 아시죠? 그 채우는 거예요. 폭에 맞게. CSS에 온라인 저스티파이 있잖아요. 저스티파이 맞나? 폭을 약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그 폭에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보면 그렇게 폭에 안 맞춰서 나와요. 늘리고 네네. 줄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걸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한국어로는? 맞춰버린다고요? 그게 양쪽 늘림인가? 뭐 가운데 정렬 말고 있었잖아요. 양쪽 체험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네네. 벤 약간 그건 아니. 낙교님 약간 그건데 군대 스타일인데. 군대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군대에서 한글 문서 칠 때 뭐 작성 계획이나 이런 거 막 치잖아요. PPT. 말도 안 되는 그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냥 딱 때려요. 우선 엔터를 때리거든요. 군대에서는. 엔터를 작성할 때 엔터를 딱딱딱 나눠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단어에 잘라야 돼 우선. 문서 뽑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 근데 정확히 원하는 단어 짰는데 부족하잖아요. 단어가. 그럼 이거 무조건 여기 맞추래. 그럼 막 맞추다가 이상해지는 시점이 되잖아요. 간부들이 그래요. 막 늘리다가 이상해. 너무 좁혀. 그러면 단어를 바꿔버려요. 심지어. 단어랑 문장을 바꿔서라도 이 칸과 줄을 정확하게 맞춰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분야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려운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 달랑 맞추는 거 있잖아요. 저 렌더링 해주는 거잖아요. 그 렌더링에서 저거 처리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엔진을 쓰려면은 처리비가 훨씬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해주는 거죠. 브라우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는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어요. 또 단락을 잘라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또 있고 그런 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진짜 문서 많이 치면서 해봤는데 막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결국 그때는 이 단어를 바꿔야 돼요. 문장 뭐 또 빼고. 저는 진짜 싫은 게 그게 진짜 싫어. 그 뭐지? 우리가 소스 코드 쓰면은 주석 달 때 응. 주석에다가 글 쓰잖아요. 응. 그럼 그거를 글을 쓰면 맞출 수가 없어. 맞아. 뭐냐면은 이게 80자 기준 자르잖아요? 나중에 수정을 하면 또 넘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사람 미쳐 진짜. 너무 싫어 그거. 근데 그 약간 채우고 뭐 이런 게 애매해서 그래서 저는 베어나 율리시스 베어 같은 경우 보면 노션도 그렇고 폭이 고정돼 있는 그게 있잖아요. 약간 폭을 무제한으로 안 하잖아요. 기본으로. 네. 약간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이 폭에 딱 맞춰서 네가 쓰면 이쁘게 보인다. 그러니까 단어도 맞아요. 네가 네. 애초에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 근데 웹 방식은 옛날에는 눌러도 저스티파이 해가지고 알아서 해줄게 했는데 그게 결국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어 같은 애들이 좀 이상하지만 폭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딱 맞게 쓰려면 결국 맞아요. 엔터 계속 쳐야 돼요. 고정폭 해야 돼. 모바일이랑 얘랑 같은 폭에서 보여야 돼. 그게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 여기도 글 길어지니까 목차 진짜 넣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 목차 메뉴에 있잖아. 맨 위에만 있죠. 그래서 근데 중간에 요새 많이 넣잖아요.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 따라오면서 하는 거 오른쪽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좀 애매해서 안 넣고 있긴 해요. 모바일에서 목차가 위에. 모바일에서는 진짜 애매해요. 왜 모바일에서 목차가 길어지면은 오버레이 시켜도 오버레이가 또 넘어 스크롤 생기잖아요. 스크롤이 또 스크롤이 생겨. 이건 뭐예요? 그거는 밑에 주석. 아, 주석도 있어요. 아 좋죠. 책처럼 해놨네. 그쵸. 이 낙견님이 승호님도 그렇고 약간 책 시스템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석과 뭐 이런 거 좋아해. 그 뭐죠? 풋노트? 네. 근데 풋노트는 안 보잖아요. 이건 풋노트가 아닌데 사실 그쵸? 풋노트 아니에요? 중간에 나오잖아요. 아, 그 단락 바로 아래에 여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 전락 바로 아래 나오는 바로 거죠? 예. 풋노트는 안 보니까 근데 요즘 나무위키인가 어디든가 쓰는 그 방식 괜찮긴 하던데. 어떤 장식? 풋노트인가 있는데 누르면 그 바로 위에 팝업으로 나와요. 그런 거 그 뭐지? 그것도 있었는데 그 확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 열어버리는 거. 여는 건 아니고 살짝 눌렀을 때 여기 위에 나오니까 바로 그 시점에 툴팁처럼. 웹에서 하이퍼링크 풋노트 안 보는 이유가 야 이거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불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살짝 그 div 팝업처럼 뜨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장황하게 여기서 설명해야 되나 맞아요. 말아야 되나 막 애매해지는 게 너무 많아. 잘 만들었네요. 같이 쓰면 돼요. 일단 보고 계속 설득 중. 계속 잘 보고 있을게요. 수익 배분과 수익 배분은 수익을 좀 우리 보고. 돈을 벌고 생각하죠. 돈 지금 안 벌어요? 애드센스 없나요? 지금 없어요. 지금 애드센스 왜 안 없고 붙였어요? 저는 약간 유튜브 스타일로 하는 거죠. 약간 이 사이트가 우리 사이트가 아니라 이 사이트가 방문자가 한 달에 한 2만 명? 2만 명 되면은 그때 붙이겠다. 약간 이런 느낌? 구독자 1000명. 구독자 1000명. 지금은요? 몇 지금은 한 달에 얼마 나오지? 지금은 한 달에 한 5,000명? 와요? 5,000명? 2만 명이 아니구나. 하루에 몇 명이요? 하루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돼요. 50에서 100명. 별로 많이 없네요. 별로 안 돼. 제 블로그에 글 써서 지금 하루에 100명 오는데 하루라고 아, 이제 쌓아가야죠. 달라지네. 이제 쌓아가야죠.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컨텐츠가 진짜 별로 없어요. 컨텐츠 막 써야 돼. 컨텐츠가 지금 제가 쓴 거 해봤자 20개 정도, 20개도 안 될걸요? 그래서 거의 안 들어오고 근데 지금 테라폼이 구글 검색 1위에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계속 밀렸었다. 좀 밀렸었는데 올라갔어요. 결국에. 그래요? 근데 네이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죠. 아 그렇네. 아웃사이더님 블로그를 밀어냈네. 근데 영어로 치면 아웃사이드는 게 제일 위에 나와요. 네이버는 거기 그거 뭐지? 무슨 웹마스터 도구 그런 데 있던데. 그런 거 있는데 거기다가 그게 뭔가 등록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나요? 등록해놨어요 당연히. 근데 사이트 등록해놨는데 맵이라는 SEO 관점에서는 대중이 없어요. 그 네이버는 진짜 대중이 없고 구글은 좋은 글을 쓰면 어차피 올라가긴 해요. 좋은 글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은 글이라는 기준에서 글을 쓰면은 어쨌건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근데 진짜 근데 한국어로 된 사람들이 좋은 글의 관점이면 구글은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진화한 거죠. 아, 네. 근데 구글의 SEO 막 찾아봐도 결국에는 좋은 글을 쓰라고 밖에 없어요. 네, SEO에서 막 기술적으로 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건데 그거 빼고 나면은 그냥 좋은 글을 쓰세요. 그럼 위로 올라갈 거예요. 결국 그거고 그게 좀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구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구글은 결국 맞아요. 잘 쓰면은 어떻게든 올려주고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SEO 기술적인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 그것도 안 해놓고 아, 그쵸.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메타도 안 해놓고 디스크립션도 안 해놓고 보시 못 긁어가게 하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잘 괜찮으면은 결국은 구글은 위로 올라오는데 네이버는 약간 반대로 안 돼, 안 돼. 최신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검색 엔진 특성상 그런 것 같긴 한데 컨텐츠랑 크게 상관없어요. 거기는. 포스트 같은 거에 글 써봤거든요. 조회수가 한 달 동안 0건.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제대로 썼어요. 제대로 썼는데 0건인 게 일단 거기 기준에서 검색이 안 되면은 안 되고 거기는 좀 밀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개발글을 쓴 거 아니야? 포스트에다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 썼던 금융 관련 글 아, 그런 것들을 다 옮겨서 만들었었거든요. 0건, 1건 막 이러거든요. 저는 예전에 포스트에 썼을 때 그 은근 결과 안 나와. 처음엔 잘 나와요. 아, 제가 그래요? 예전에 뭐 편의점 이런 거 할인 정보를 그냥 막 써봤거든요. 포스트나 이런 블로그에 보면 그 쓴 날 확 올라가요. 잘 걸렸나 맞아요. 봐요, 어딘가에. 네이버는 최신 글이 딱 올라간 다음에 빠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아, 바닥에서. 맞아요. 근데 원래 일반적인 글은 이렇게 쓰면 블로거들을 쓰면 구글이나 걸리면 처음에 약하다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이버 포스트나 이쪽에 쓰면 처음에 팍 올라가서 기분이 좋다가 내려가요. 약간 그게 그게 약간 뚝 떨어지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랑 똑같은 거예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제 하루살이잖아요. 오늘 좋은 글을 썼으면 내일 또 좋은 글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노가다. 이게 뭐가 개선이 없어. 누적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제가 44비츠도 한 2달, 3달 쉬었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못 올렸어요. 정신없어서. 근데 그 동안에도 구글 서치로는 쭉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전체 방문자 수는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래에서 나눠서 보면은 구글 점유율이 있잖아요. 리퍼럴이 없어지고 맞아요. 오리진이 쭉 올라가는 거죠. 그 뭐지? 오리진이 아니라 구글 검색으로 오버리 다이렉트. 서치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노리는 게 사실 제일 크긴 하죠. 결국에는 그거 쌓아놓는 장기적으로 게 유리하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유리해져도 계속 내가 노가다야 돼. 계속 시간을 쏟아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어디 퍼지는 게 제일 좋죠. 막 네이버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방문자 수 몇만 명씩 받는 게 네이버 메인에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걔 큐레이션 하니까. 그럴 때 가는 건데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구독자가 많이 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한 번 되면은 구독자가 쭉 늘어서 그게 가속도가 붙긴 하는데 근데 좀 유지하기 힘들긴 하죠. 그런 거는 매번 그런 식의 히트 쳐야 되니까. 좀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올라가기 위해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면. 몇 번만 하면 네이버 쪽에는 메인 한 번 뜨면 또 올라간 사람 계속 올라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하고 예전에는 보면 손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메인에 올라갈 만한 거는 맞아요. 그 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 올라가는 것도 사람이 보는 거라 매일 볼 수도 없거든요. 결국 잘하는 사람 몇 명 거 보는 거지. 똑같이 뭐 이번에 오즈모 포켓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 나도 썼고 원래 유명한 사람도 썼어요.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 거를 올려주죠. 맞아요. 그리고 요새 네이버는 저는 사실 좀 망한 것 같아. 검색 질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미 맛집도 그렇고 물건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찾아보면은 다 후어마트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아. 그런 건 다 다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근데 그게 이거 꼭, 좀 이제 힘든 거는 꼭 녹음해 내보내지.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필터링이 너무 안 되니까 그냥 그것들이 아닌 것들만 찾아보고 싶은데도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한 게 인기 없는 제품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인기 없는 제품 중에서 막 풀어가지고 리뷰어들만 쓴 글만 잔뜩 있는 게 있어요. 난 그거 사고 싶어 찾아보는데 그런 글밖에 진짜 그런 글밖에 없어요. 리뷰가 하나도 없어. 이건 구글 가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거 아니야 없죠. 구글도 사실 네이버가 네이버 블로그 오픈해줬으면 구글도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네이버가 네이버 글을 막아가지고 구글에 노출 안 되니까 그게 노출 안 될지 사실 절대 문서량으로 보면 구글에도 쳤을 때 네이버 블로그를 우선 많이 보니까 그게 사실 구글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맞아요. 관점에서 어차피 구글에 검색 결과 안 나오는 거라 그렇지 뭐 제품을 풀었으면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풀잖아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회사가. 아직까지는 좀 정보량 자체가 적은 것 같긴 해요.
리인벤트 이런 것도 아마존에서는 엄청 관심 있는데 아마존 빼면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마존 빼면은 아마존 블로그만 진짜 열심히 써. 아마존이랑 메가존이랑 GS 네오텍이랑 제이성은 진짜 열심히 쓰고 개인 블로그 거의 글 10건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안 유명해서 그래요. 뭐가요? 리인벤트가. 아 그런가? 제가 처음 알았던 게 2015년에 루비카이 갔다 와서 컴프에서 처음 들었어요, 리인벤트를. 아 진짜요? 예. 어 그때 그분이 갔다 와서 약간 별로 재미없다, 리플레이가 별로였다 그랬잖아요. 누구 갔다 왔지 그때? 누구 갔다 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별로는 행사인가 보다, 개발자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제가 2016년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어쩌다 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근데 그 개발자가 다음엔 맞지 또 않죠? 커지고 계속 커지는 게 약간 그 옛날 애플 WWDC나 있죠. WWDC 몇 년 동안 그냥 듣보잡이었다 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돈 공짜로 받나? 아무튼 완전 듣보잡이어서 WWDC 뜬 게 얼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글 I/O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막 핸드폰 주고 막 노트북 줬어요. 그 구글 I/O 온 사람 다. 노트북이 네. 그 픽셀북. 크롬북 말하는 거예요? 픽셀북. 픽셀북? 크롬북 아니에요? 크롬북은 싸잖아요. 네. 그 픽셀북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아, 진짜요? 그런 거예요. 엄청난데? 크롬 OS가 들어있긴 한데 성능이 그때는 나름 괜찮아서 그 다음에 뭐 VR 헤드셋 주고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듣보잡이다가 이제 게임이네. 올라가고 완전 올라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건데 리인벤트가 약간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이제 대세가 되고 페이스북도 그러려다가 페이스북 그냥 망했고 개발자 행사. 일본 쪽은 발표하는 게 없으니까. 진짜 관심 많거든요. 일본은 블로그 글도 그 어디죠? 디벨로퍼.io 네, 거기도 디벨로퍼. 진짜 많이 쓰고 거기도 약간 좀 장르가 다르긴 한데 메가존이랑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글을 리인벤트 기간 동안 한 200개 쓴 것 같아요. 페이스북 쓰는 사람도 많아요. AWS 블로그보다 열심히 쓰는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일본의 걔네들은 AWS 블로그보다 글 더 많이 써요. 걔들이 쓰지도 않는 글까지 찾아가지고 AWS 뭐 하는 맞아요. 법도 있고. 열정적이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거기는 근데 업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개인 블로그도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퀴타 같은 데도 막 엄청 많이 올라오고 또 12월에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하루에 하나씩 주제 잡아서 글 올리겠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캘린더 잡아놓고서 그런 거에도 AWS 그게 꽤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되게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벨로퍼스는 쓸만해. 그거 돈이 좋아요. 잘 돼요. 일본은 돈 잘 돼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지금 리인벤트 갔다 온 사람들이 컨테이너 데이스 왔다가 지금 다 거기 쿠베콘 갔어요. 그래. 거기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런 관심도 많고 글도 잘 많이 쓰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글 많이 써서 블로그 한국에는 글이 너무 없어. 44비트에서 돈 좀 벌어서 줘. 그러니까 꽃이라니까요. 돈은 이제 와서 같이 벌어요. 저는 무조건 돈이 돼야 돼. 돈이 안 되는데 나. 일단 그렇게 펌핑하는 거죠. 약간 거기 어디야 리인벤트처럼 이제 커가는 거죠 순식간에. 저 노트북 줄까요? 뭐라고요? 쓰던 노트북. 갑자기요? 아이패드. 근데 좀 잘하면은 저는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파이썬이 루비보다 좋은 이유가 루비는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줄 글이 없어. 그러니까 링크 해줄 게 없어 진짜. 찾아서 봐도 링크 해줄 게 없어. 책도 뭐 많이 없어. 근데 파이썬 같은 데는 뭐 전부터 파이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파이썬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 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제 공부하던가 후위하던가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노드나 파이썬 쓰시는 이유를 좀 학생들이 쓰는 거 보면은 정보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챗봇 만들기 거기서 노드가 나와. 노드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루비가 없어. 글이 많아요. 예전에 저 10년 전에 12년인가? 그때도 파이썬 별로는 점프 투 파이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파이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프 투 파이썬은 기본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라고 하면 되는데 루비는 번역서예요. 네. 루비는 번역서를 보라고 하는 거야. 약간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맞아요. 어쨌든 그 책이 쓴 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분이 계속 컨텐츠도 만들 수 있는데 루비는 책 보라고 하면 다 번역서예요. 번역서고 책도 이제는 오래됐죠. 이제는 추천할 게 없어. 진짜로. 저 집에 루비 책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프로그램 루비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에 있는 책을 다. 진짜 옛날에 샀구나. 1판 샀구나. 네. 언제 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번역할 시간에 책을 쓰시지 그랬어요, 루비.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하면서 책을 안 쓰겠다는 생각을 정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냥 저는 웹에 공개된 공간에 정보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가치로 봤을 때. 근데 블로그 하다가 잘 하시는 분들이 사라지는 게 다 책 쓰러 가신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를 하면은 출판사 연락이 와요. 맞아요. 연락 받아보셨죠 한 번. 딱 한 번. 연락 온다니까요. 최근에.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거기서 좀 이제 끌리는 거죠. 왜냐면 그게 경력도 되고 책 쓰면 어쨌건 책도 남고 나쁠 게 없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드니까 블로그를 안 해. 그렇게 다 블로그 생태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근데 하시다가 그렇게 책 한 번 쓰고 나면 다시 또 쓰시나요? 그분들이? 잘 안 아니, 쓰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책을 계속 쓰는 분들은 그냥 책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블로그랑 안 맞아요. 네, 막 맞아요. 워드 써야 되고 막 이래요. 그 출판사에서 책 쓸 때 제일 하지 말라는 개발자한테 하는 1번이고요. 마크다운 쓰지 말라고. 아니, 이럴 수가. 네. 마크다운 조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블로그 쓰다가 책 제안이 들어오면 내 블로그를 그냥 갖다 써라 하든지 내가 마크다운을 줄 테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야지 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책 쓰시는 분들이랑 작가분들이랑 블로거 분들이랑 완전 다르고 네. 일단 장르가 다르고 근데 블로그에서 이제 편집자들은 찾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블로거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책 써보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은 엄청 힘들어하다가 블로거도 안 하고 책도 못 내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 거죠. 진짜 포기합니다. 저는 지쳐서.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 그냥 마크다운으로 좋은 글을 옛날 조에론 소프트웨어처럼 글을 잘 모아서 그냥 내놓는 게 그런 출판사 만들면 쉽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출판사들이 인력 리소스가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 조판, 뭐 맞춤법 뭐 이런 거 다 지키느라 그분들은 약간 그쪽 세상에 있으니까 맞춤법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는 번역하면서 제가 번역하는 글을 한 4-5번 봤거든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나중에 진짜 눈에 안 들어와요. 800페이지 되니까. 네. 아, 너무 힘들었어. 제 예전에 출판사에서 한 1년 정도 일했었거든요. 진짜요? 아, 그림 출판사? 네. 근데 거기 책 나왔는데 뭐 오탈자 하나 있거나 뭐 조금 저기 하면 막 난리 나요. 다 분위기 너무 심각하고 막 그게 너무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나는 또 개발자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들은 이미 막 너무 심각해져. 출판사를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44비트. 약간 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 들어오면은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차라리 아마존이 들어와서 킨들에 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긴 해요. 그냥 거의 그대로 옮겨서 한 단위로만 묶으면 네, 되잖아요. 맞아. 테라폼끼리 네. 묶어서 뭐. 한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사이 정도? 근데 그 이상 쓰는 건 진짜 너무 힘들고 저는 그리고 책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도 느끼지만 약간 좀 구루라고 할 만한 분들 있잖아요. 이 업계에서 20년 정도 했고 근데 그 트렌드를 안 놓치고 쫓아가시는 분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요? 많이 써야죠. 그런 사람만 쓰면 책 1년에 10년에 한 권씩 나오는데. 맞아요.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냥 컨텐츠 관점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에 공개된 글이 너무 없다는 거? 그런 거 좀 아쉽긴 해요. 국내에서만요. 그쵸? 사실 영어나 일본은 돈이 돼요.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야, 일단은. 일본은 네. 그냥 개발 블로그 아닌 사람 중에 블로그로만 월 100 넘게 버는 사람 엄청 많아요. 월 100이면, 애드센스 단가가 달라요, 거기는. 맞아요. 물론 인구에 일본어 쓰는 사람이 많아서 기본 트래픽도 있는데 애드센스 단가도 달라서.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 요즘에 느끼는 게 한국 애드센스 단가도 올라가고 한국도 약간 돈이 슬슬 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컨텐츠를 지금 빨리 모아야죠. 그냥 그리고서 유튜브가 있고 그래서 그럼 컨텐츠를 모으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44비트도 유튜브 만들어야 돼. 유튜브도 만들어요, 같이. 유튜브에서 말해. 팟캐스트. 얼굴 나와야 돼. 팟캐스트가 아니라 뭐 스크린캐스트. 그래서 진짜 고민했는데, 저 이거 하나 사고, 스크린캐스트 앱 하나 사서 해볼까 고민했었는데, 아, 저 얼굴 안 나오고. 스크린캐스트는 그냥 저거 킥타임 플레이어 쓰는데. 그걸로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아이폰에서 얼굴 아, 캐릭터 이모지, 잡아. 맞아. 네, 그걸로 하시는 저 분도 그런 거 싫어. 아 그래.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가 좋아야 돼요. 맞아. 아, 근데 이 마이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사실. 그래요? 음질이 안 좋으면은, 근데 차이가 확 나요, 사실. 네. 방송 보면은. 음질이 제일 중요해. 이 정도 마이크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뭐 노래 부를 때 쓰는 마이크 그런 걸로 많이 하던데. 이것도 노래 부를 때 쓰는 거야. 여기 밑에 보면 잭이 있어요. 아. 그래서 꽂아서 이제 천장에 저도 집에 천장에 해놨어요. 아. 이 마이크 암에 넣고 이렇게 해놨는데 중요한 건 집이 좋아야 돼요. 아, 그래요? 방음이 돼야 돼요. 저희 집 방문 열면 냉장고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로 녹음하면 계속 잡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이크. 방문 딱 닫으면 잡음이 없어져.
그거 뭐지? 앞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는 거. 네, 그건 그게 그거 잡음 빼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는 침 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요. 치읓 소리, 시읓 소리 이런 치치 이런 소리 없애주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런 소리가 거슬리거든요. 듣다 보면. 아. 그래서 치츠 이런 소리 없어주는 게 이게 팝필터라고. 걔는 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전 그게 잡음 심지어 빼주는 건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저침 튀지 말라. 아, 다들 그거 끼고 있더라고요. 칩치지 말라고는 또 여기다가 직접 씌우는 게 있고 아. 팝필터는 그 칫 이런 소리 없애주는 거고. 근데 약간 그런 거 다 따져도 결국 최고의 음질을 내려면 핀 마이크도 뭐 우선 쓰거나 뭐 방 자체가 우선 조용해야 돼요. 같이 해요, 다 같이. 몰려. 우리의 포티포비치. 아니 포티포 우리의 위치하고 왜 갑자기 우리가 되죠, 자꾸? 계획이 있었군요. STD하고 합병해놔야 돼요. 합병해요. 제가 벌써 이미 합병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홍보해주고 막. 제가 그 트위터 계정에서 리트윗하고, 유튜브 하면 괜찮은데. 저도 리트윗 하고 있어요. 아니 그 트위터 계정 그 아. 포티포비치에서 아. 근데 그건 같은 포티포비치 블로그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도 저 이제 혼자 막 하긴 하는데 개발 유튜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진짜 힘들어요 혼자. 같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각자 돌아가면서 포티포비치처럼 이렇게 글을 각자 쓰듯이 네. 영상을 각자 만들어서 올리면 안 끊기는데. 네. 근데 주기적으로 올려야 돼. 블로그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주기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맞아요. 그게 포티포비치도 끊기면은 해봤는데 제가 한 7월 달인가?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급하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그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 쭉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쭉 올라가는데 안 하면 또 안 올라가. 안 하는 동안은 트위터 팔로워가 거의 한 명도 안 늘어. 그래서 그게 집단 시스템이 그런 점에서는 또 좋아요. 맞아요. 여러 사람이니까 서로 사이클이 달라도 약간 유지되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 오늘 애프터쇼 제목은 아월 폴티포비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끊을까요? 네, 1시간 했네 이것도. 이게 더